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70세 재벌 회장 윤태산의 손에서 국그릇이 던져졌어요. 45년 만에 처음 손이 떨렸어요. 그가 떠올린 건 첫사랑 정희가 아니었죠. 25년 전 자신이 감옥에 보낸 한 남자였어요. 누구? 아들 우진은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안이라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공익 변호사예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공익 변호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엔 접시가 다시 쨍그랑 울렸습니다. 부모는, 집은, 재산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산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찍자 국그릇이 덜컥 넘어갔죠. 무조건 안 돼!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안 된다니요. 시끄럽다. 내 말 안 들려? 우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좌절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태산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못 들은 걸로 치겠다. 쿵쿵쿵. 복도로 사라지는 발소리. 우진은 쓰러진 국그릇을 바라봤어요. 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도대체 왜 윤태산 회장은 아들의 결혼 상대를 반대할까요? 무슨 일인 걸까요? 사연을 펼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 사연을 무료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전해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재 문이 쿵 닫혔어요. 태산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서지안을 조사해. 태어난 곳부터 만난 남자까지 전부. 태산의 눈빛이 번쩍였다. 회장님, 그건 사생활 침해가. 닥쳐. 탁. 태산이 책상을 쳤어요.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사생활이고 뭐고 없어. 비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산은 서랍을 열었어요. 45년 전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이 가난했던 내 첫사랑. 쥐뿔도 없는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태산은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의를 차버렸죠. 아버지의 뜻대로 명문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이혼. 그 뒤로 45년간 혼자 살았어요. 후회? 평생 했지. 태산은 사진을 팍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이번엔 우진이도 나 같은 실수하는 거 아닐까? 눈을 감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콰르릉.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산이 비서 민석을 급하게 호출합니다. 민석 씨. 네, 회장님. 그 여자를 시험해봐야겠어. 시험이요? 태산이 씩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진짜 우진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 돈을 노리는 건지. 손가락으로 톡톡톡 책상을 두드렸어요. 제대로 확인해야지. 비서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위험한 계획이다. 45년 전 1979년 봄 주룩주룩.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23살 태산은 우산 하나로 정의를 감싸고 있었어요. 판사가 되면 당신한테 다이아 반지 끼워줄게. 정희는 희희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성실하고 착하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여자.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태산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태산은 다짐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함께하자, 정희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쿵! 아버지가 응접실 문을 발로 찼어요. 공장 여자를 데려와 판사 될 놈이. 태산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 법조인이었죠. 미쳤구나, 이 자식. 태산은 볼이 시뻘개질 정도로 뺨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입 닥쳐. 아버지는 명함을 탁 내밀었어요. 장관 조카다.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럼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하지만 전 정희를. 그 여자 만나면 내 자식 아니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 정희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어요. 태산 씨 헤어지자는 거야? 정희야. 미안해. 태산은 고개를 숙였어요. 난 어쩔 수 없어. 판사가 되려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 판사가 되는 게 나보다 중요해? 응. 정희는 폭포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정희가 돌아서며 말했죠. 언젠가 진짜 잘난 판사가 돼서 불행하다 느낄 때 그때 날 떠올려줘. 태산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태산은 판사도 되고 재벌과 결혼했죠. 덕분에 회장이 되어서 돈도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매일 밤 정희가 떠올랐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랑을 버린 게 맞았을까? 태산은 그날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지금 서재. 태산은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정희.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말이 맞았어. 돈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았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진이도 똑같이 하려고 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겠대. 꽉! 사진을 쥐었어요. 그래. 안 돼. 내 아들 우진이까지 나처럼 불행해지면 안 돼. 창밖에 또르륵 비가 내렸어요. 이번엔 내가 막을 수 있어.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대로 시험해 볼 거야. 다음 날 오후 3시 서울의 쪽방촌 건물 3층 무료 법률 상담소 삐거. 문이 열렸어요. 부시시한 머리에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들어왔죠. 변호사님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에 서지안이 활짝 웃으며 나왔어요. 30살. 깔끔한 정장에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했죠. 앉으세요, 어머님.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집을 빼앗긴대요. 할머니가 훌쩍훌쩍 울었어요. 보증을 섰는데 은행에서 집을 가져간대요. 서류 좀 볼게요. 휙휙. 지안이 서류를 넘겼어요. 눈썹이 확 올라갔죠. 어머님, 이거 불법이에요. 네. 이런 대출은 법으로 막혀 있어요. 안 갚아도 돼요. 정말요? 근데 그럼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할머니 왈칵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고는 아니에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꼭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나가고 지아는 휴 한숨을 쉬었어요. 책상 위 시계. 오후 8시. 오늘도 수입 영원이네.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라면 하나, 계란 하나, 딸깍. 불을 켰어요. 보글보글. 라면 끓는 냄새. 그래도 기분은 좋다. 책상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사진 액자 하나. 법복 입은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감겨 있었죠. 아빠, 오늘도 할머니 한 분 도왔어. 사진 밑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도연 검사. 지안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빠는 억울하게 떠났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알아, 아빠는 결백하다는 거. 언젠가 꼭 증명할 거야. 아빠가 무죄라는 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 서도현 검사,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 1995년 12월 3일자. 지아는 그 기사를 천천히 펼쳤어요. 윤태산 판사 증언이 결정적 현장 목격담 제시. 그 이름. 윤태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 지금 태산그룹 회장이지. 또 다른 스크랩. 서도연 전 검사, 사건 무효소송 신청 기각, 2차 무효소송도 불발. 이유는 하나. 윤태산 증언의 신빙성. 지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가족은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가자의 딸. 범죄자 자식? 그게 다 저 사람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비거.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안이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이요. 치킨 냄새. 저 안 시켰는데요. 서지안 변호사님 맞으시죠? 익명으로 결제됐어요. 지아는 영문을 모른 채 치킨을 받았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치킨 상자를 열었어요. 쪽지 하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로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익명의 시민 누구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로 그때 건물 맞은편 검은 차 안. 태산의 비서 최민석이 망원 렌즈로 찰칵찰칵 찍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서지안 그 여자인가? 렌즈 속 지안은 치킨 먹으면서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네, 회장님. 민석 씨 어때? 확인했나? 네. 서지안 맞습니다. 근데 뭐야? 이상한 게 있습니다. 책상에 서도연 검사 사진이 있더군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죽은 서도연 검사.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영정사진이요. 최 비서. 더 자세히 조사해. 서지안이 서도연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렌즈를 내렸어요. 서도연 25년 전 그 사건 맞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오후 지안의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허름하고 지저분한 추리닝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죠. 변호사님 계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안이 웃으며 맞았죠.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주위를 살폈어요. 저 몹시 불리한 상황인데요. 그리고는 남자가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후두두둑. 돈다발이 쏟아졌어요. 지안이 깜짝 놀랐죠. 책상 위에 1억. 현금. 이게 뭔가요? 남자가 쑥 몸을 숙였어요. 제 동생이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냥 좋게 넘어가게 처리해 주세요. 3천만 원 드릴게요. 합의로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나가주세요. 지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님, 공익 변호사라 수입이 변변치 않으시다 들었는데 이 돈이 모자라나요? 사양하지 말고 이거 받으세요. 남자가 비웃었죠.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합의만 잘해주시고 합의서만 잘 써주세요. 지아는 돈을 물끄러미 봤어요. 3천만 원. 이 돈이면 사무실 월세며 아버지 산소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돈이었어요.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안 됩니다. 네. 남자가 깜짝 놀랐죠. 나가주세요. 쿵. 지안이 책상을 쳤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쾅. 문이 닫혔죠. 혼자 남은 지안. 후.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내가 잘한 거 맞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돈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아빠가 그랬잖아. 건물 밖 검은 차 안. 가발과 안경을 벗는 남자. 지안의 사무실에 현금 다발을 들고 간 남자가 윤태산이었어요. 태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저 여자 진심인가?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시험은 통과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아니. 탁. 창문을 쾅 닫았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 두 번째 시험 준비해. 또요? 이번엔 더 어렵게. 목숨이 걸린 상황으로.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건 내 집안이 걸린 문제야. 쿵. 주먹으로 의자를 쳤어요. 끝까지 확인해야 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안을 보니 첫사랑 정희가 떠올랐죠. 정희야, 저 아이가 너처럼 진짜일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산의 서재 찰랑. 위스키 잔을 들었어요. 목구멍이 따끔 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파일 하나. 서도연 사건. 휙. 파일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 법정에 선 서도연. 윤 판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오, 서 검사. 하지만 난 내가 본 대로 증언할 뿐이오.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25년 전 1995년. 법정. 증인 윤태산 판사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증인은 1995년 11월 2일 서도연 검사가 김철호 회장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걸 목격했습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서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윤 판사님, 그날 전 거기 없었습니다. CCTV 확인해 주십시오. 쾅쾅쾅.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서도현 검사의 변호인이 서류를 들었어요. 재판장님,
CCTV 영상 제출하겠습니다. 휙. 하지만 태산이 먼저 말했어요. 그 CCTV는 조작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시간도 날짜도 조작돼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CCTV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상부의 지시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위증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서도연은 졌어요. 징역 5년. 태산은 파일을 쿵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비서 민석. 회장님, 서지아는 서도연 검사의 딸입니다. 태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5년, 2010년 두 차례 아버지 무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태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윤태산 증언의 신빙성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산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잔이 쨍그랑 깨졌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이제 시험 그만하시는 게 안 돼. 번쩍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아이는 이미 내가 누군지 알고 일부러 내 아들 우진이한테 접근해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걸 수도 있어. 복수요? 내가 그 아이 아버지를 위증으로 감옥 보냈어. 무죄 소송도 막혔지. 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아이가 내게 복수하려는 이유는 충분해.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 준비에 사흘 후 태산그룹 비밀 회의실,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 윤태산, 황 부장, 법무팀 차장, 태산이 서류를 펼쳤어요. 작년 대성건설 사고 사건 다시 연다. 피해자한테 5억 주고 재고소시켜. 이번엔 폭행죄로. 황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건 위증 교사입니다. 내 아들이 걸린 문제야.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증거는 진짜 50%, 가짜 50% 섞어. 서지안이 진실을 찾아낼 수 있나 보자고. 법무팀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증인 진술은 가짜로 만들어. 휙. 설계도를 펼쳤어요. 그럼 서지안이 헷갈리겠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태산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황 부장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태산이 황 부장 어깨를 두드렸어요. 차장도 부탁하네. 예, 회장님.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태산은 방으로 돌아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다니. 후들후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 우진이가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꼭 확인해야만 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어요.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제발 서지안, 그 아이가 차라리 복수하는 거면 좋겠어. 그럼 내가 죄책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반대로 바라고 있었어요. 사흘 후 목요일 오후 2시 삐걱 지안에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쿵쿵 목발 짚는 소리.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
다리엔 하얀 깁스. 변호사님 계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안이 얼른 달려가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의자에 앉혔죠. 어떻게 오셨어요? 김철수가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쳤는데요. 소장한테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네. 안전모 달라고 했더니 찰싹. 김철수가 자기 뺨을 쳤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죠.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깁스. 이렇게 됐어요.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휙휙 넘기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성건설? 손이 잠시 굳었어요. 태산그룹 계열사잖아. 혹시 이미 합의하셨어요? 네. 3천만 원 받고요. 그런데 왜 다시?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요? 근데 회사에서 돈 주면서 협박했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소장이 제 얼굴이 때리면서 했던 말이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전 그냥 안전모 하나 더 달라고 했을 뿐인데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맞아야 했어요? 왜요? 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르신,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철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은 없어요. 지안이 활짝 웃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울었어요. 김철수가 나가고 지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건설이라 손끝으로 이름을 톡톡 두드렸어요. 태산그룹 계열사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나야. 지아나, 무슨 일이야? 새 사건 맡았어. 노동자 폭행 사건인데. 지안이 잠시 멈췄어요. 상대가 대성건설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응.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후. 괜찮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조심해. 우리 아버지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응,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이상한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사건이 들어온 거지? 지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그 시각, 멀리서 검은 차 안, 태산이 망원경으로 지안의 사무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지안이 사건 맡았습니다. 황 부장이 전화로 보고했죠. 그래, 빠르군.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단계로 넘어가지. 증거자료 준비해. 알겠습니다. 태산은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지안.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정말 이 함정을 뚫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진짜라면. 말을 멈췄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빗소리만이 또또똑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대성건설 하청 현장. 지안이 노란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쿵쿵 발소리가 울렸어요.
지아는 비계 연결핀의 녹과 빠진 볼트를 발견했죠. 이건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야.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어요. 김철수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죠? 인부 하나가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3층 비계요. 올려다봤습니다. 흔들흔들. 난간 로프가 바람에 덜렁거렸어요. 저게 안전검사 통과했다고요? 서류상으론요. 인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아는 손전등을 켰어요. 찰칵. 불빛이 비쳤습니다. 연결핀이 녹슬어 있었어요. 볼트 하나가 텅 빠져 있었죠. 1일 안전 점검표 휙휙 넘겼습니다. 모든 서명이 똑같았어요. 이거 전부 같은 사람 필체잖아. 휙휙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맨 아래에서 결제서 하나. 윤태산 그룹 법무팀 결제. 순간 손이 딱 굳었어요. 이건 하청건이 아니잖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 그 문서 반출 금지입니다. 휙 돌아봤어요. 정장 차림 남자. 명패엔 태산그룹 법무팀 차장. 서지한 변호사님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정의감이 대단하시다고요. 무슨 소문이요? 하지만 때론 정의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이건 깊이 파면 곤란해집니다. 누가요? 특히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검사 우진 씨에게요.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윤태산 회장님이 직접 결제하신 겁니다. 남자가 봉투를 책상에 놓았어요. 두툼했습니다. 합의금 3억입니다. 3억이요? 네. 이 정도면 피해자도 만족하실 거예요. 쓱. 봉투를 밀어왔어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봐요. 저는 돈이 아니라 제 고객의 진실을 지키러 왔습니다. 찰칵, 찰칵. 휴대폰으로 봉투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본 건 다 증거로 남길 겁니다. 휙. 지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밖으로 나오고 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우진이 아버지를 건드린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사람을 지켜야 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안해, 우진아. 난 내가 믿는 대로 할게. 바로 그때 비계 아래에서 젊은 인부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두리번 주위를 살폈죠. 변호사님, 저 그날 봤어요. 뭐요? 소장이 사람을 밀었어요. 지안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정말요? 네. 말은 비켜였는데 팔로 휙 밀치는 동작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들 말 못해요. 회사 눈치가 무서워서. 지아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익명으로 녹취해도 될까요? 네. 대신 제 이름은 절대 지켜드릴게요. 인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지아는 3층 계단 밑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쪼개진 시멘트 사이로 낡은 카라비너가 반쯤 박혀 있었어요. 걸쇠가 열린 채 녹이 슬슬 번져 있었죠.
노트를 꺼냈어요. 끼익 펜으로 적었습니다. 팔로 밀집 난간 불량 걸세 미잠금. 이거면 충분해. 그 순간 휴대폰이 띠리링 울렸어요. 우진이었어요. 지안아, 지금 어디야? 현장이야. 증거 확보했어. 지안아, 위험해. 괜찮아. 진실을 밝혀야 해. 지안은 전화를 끊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또또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 창문 너머로 윤태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 정말 진짜인가?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지 기분 탓인가? 차 안. 태산은 뒷좌석에 기대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혀 괜찮지 않아. 그럼 이제 그만. 안 돼. 주먹으로 좌석을 쳤어요. 끝까지 봐야 해.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사흘 후 월요일, 지안의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휙휙. CCTV 영상 분석 증인 진술서 현장 사진. 이상해. CCTV엔 소장이 안 보이는데 증인은 때렸다고 하고 손가락 끝이 서류 위를 두드렸죠. 뭔가 맞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서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은데요. 순간 지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하세요. 대성건설 사건요. 증인 진술 중 일부가 조작됐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지시로. 증거 있습니까? 문자로 보낼게요. 조심하세요, 변호사님. 뚝. 통화가 끊어지고 잠시 후 문자 3통이 연달아 왔습니다. 500만 원 송금 내역, 조작 증언자 명단, 녹음 파일 하나. 재생. 이번엔 꼭 소장이 때렸다고 해야 돼. 네, 회장님. 윤태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작됐을 수도 있어. 함정일지도 몰라.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누구도 믿지 말자.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배신의 경계선 위에 말이죠. 이틀 뒤 수요일. 서지안 변호사님, 저 김철수입니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네. 취하요? 왜요? 회사에서 합의금 준답니다. 5억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지안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정의를 팔면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안아. 우진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그 사건 이제 그만해. 무슨 뜻이야? 김철수 씨도 포기했잖아. 너까지 싸우면 아버지가 다쳐. 그래서 난 검사지만 아들이기도 해.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줘. 지안이 단호히 말했어요. 그럼 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야. 지안아, 제발.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랑이 법보다 앞설 순 없어. 지안의 두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난 널 이해해. 넌 아들이니까. 다음 날 오후 3시, 지안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황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회장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이번 사건은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를 전하십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눈을 치켜떴어요. 사과를 전해달라고요? 황 부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감 표명 윤태산 단 3글자뿐이었죠. 지안은 피식 웃었어요. 유감이라 그게 사과입니까? 그녀는 황 부장의 봉투를 탁 던졌습니다. 그만 나가주시죠. 황 부장이 나가자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진심은, 내 정의는 뭐가 돼?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시각 태산의 서재 마무리 지었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지안의 반응은? 화를 내더군요. 태산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부족해.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래서 믿을 수 없는 거야. 사진 속 정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넌 늘 말했지.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했나? 그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고는 서지한 그녀도 결국 계산한 거 아닐까? 내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지키려는 정의감 때문에 나를 흔든 건 아닐까? 그때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난 그저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다. 확신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시험에 들게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합리화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죠. 근데 서지아는 진짜였을까? 혹시 내가 아니었어도 그 아이는 똑같이 정의로웠을까? 가슴이 먹먹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체면과 양심이 한 끗 차이로 싸우고 있었어요. 멈춰야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황 부장이었죠. 회장님, 김철수 쪽에서 언론에 제보가 간 듯합니다. 뭐라고? 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건 기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산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지한, 내가 진심이라면 끝까지 버텨봐라. 그 한마디가 그가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0.1%의 오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지안의 사무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밤새 운 거예요. 기자회견 신청서.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단상 위엔 태산, 홍보실장, 임원진들. 오늘 이 자리는 태산이 마이크를 붙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 정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펄럭이는 트렌치 코트. 서지안이 걸어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오해, 지안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갈랐어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지안은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태산의 입술이 굳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안이 똑바로 봤어요. 사람이 상처 입고 진실이 묻혔는데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USB. 이건 회장님이 시험이라 부르던 사건의 원본 자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거짓 증언, 조작된 진술, 그리고 회장님 직인. 휙! 서류를 탁 올려놨습니다. 그만. 쿵. 태산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건 내가 알던 진실이 아니야. 그럼 어떤 진실이죠? 지안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노동자를 조작하고 사람의 인생을 장난처럼 다룬 게 그게 진실인가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 기익. 뒤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어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태산이 굳은 채로 아들을 봤어요. 우진아, 사실입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을, 지안을 그렇게까지 의심하셨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대답하십시오. 사건 조작 인정하십니까? 지안은 자료를 기자단에게 넘겼어요. 이건 제 양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시험에 가장 많이 다친 건 저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잠시 멈췄어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순간 태산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전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휙! 돌아섰습니다. 쿵쿵쿵.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주룩주룩. 지안이 유리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서지안. 태산이 절규하듯 외쳤어요.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쿵.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젠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를 가로질렀어요.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태산의 눈에 그 빛이 파고들었어요. 그 안에 45년 전 떠나보낸 정의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내가 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일제히 터졌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25년 전 위증 혐의 자백. 윤태산 아들 검사 수사에 휘말리다. 기자들은 본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위증 인정하십니까? 서도연 검사 죽음, 조작 맞나요? 셔터가 번쩍였어요. 태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날 오후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태산그룹 주가 하루 만에 연속 하한가 행진. 이사회 긴급회의. 회장님 사퇴 안 하면 회사 무너집니다. 지금 물러나야 피해가 줄어요. 태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줬소. 내 자리는 이제 필요 없겠지. 그는 회의장을 나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키던 회사 이제 내 몫이야. 저녁 뉴스. 시청률 42%. 시민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를 팔아 기업 키운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 검사라서 덮을 줄 알았죠. 지아는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빠 드디어 세상이 알아요. 아빠의 무죄를. 그러나 눈빛엔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우진이가 무너지겠지. 밤 11시 우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 아버지 구속영장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우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친족 사건 대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검사가 말하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올게. 서류철을 품에 안고 우진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사랑도 정의도 결국 내 손으로 끝을 내는구나. 우진아, 네 선배님, 이 사건 내가 맡아야 하나? 해야죠. 하지만 내 아버지잖아.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선배가 나가고 혼자 남자 우진은 무너졌어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존경했는데. 우진은 구속영장에 도장을 찍었고 3일 후 조사 당일 우진은 정장을 입고 검찰청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검찰청 조사실. 피의자 윤태산 2차 조사 시작. 서도현 검사가 금품을 받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까? 태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당시 증언은 허위였습니까? 위증이었습니다. 유족 무효 소송을 막기 위해 확인 전화를 했습니까?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3번 다. 지금 진술을 자필로 적으세요. 태산의 글씨가 종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1995년 위증 사실 인정, 무효소송 방해 사실 인정. 사인. 윤태산.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2차 조사 종결. 구속영장 검토에 착수합니다. 태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진아. 조사실 문이 닫히자 우진은 한 걸음 내딛다가 휘청입니다. 형광등 아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조사는 끝났어요. 조사실. 혼자 남은 태산. 그의 죄목. 손으로 서류를 쓰다듬었어요. 서도형 검사. 미안하네.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지안. 사진을 봤습니다. 밝게 웃는 지안.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게 나야. 내 거짓말 때문에. 이마를 책상에 쿵 부딪혔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그때 태산의 가슴이 조였었어요. 욱. 그의 숨이 막혔습니다. 으윽. 태산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이 허공을 향해 떨렸습니다. 정희야 서도연 서지연.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미안해. 쿵. 머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형광등이 째깍째깍 깜빡였어요. 바로 경비가 발견했어요. 회장님. 황급히 달려왔죠. 119. 빨리.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태사는 3일째 혼수 상태였어요. 우진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아버지 제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들어왔어요. 창백한 얼굴, 퉁퉁 부은 눈. 올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조용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 지안이 편지를 읽었어요. 딸아, 윤 판사를 용서하거라. 지안이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빠가 용서했으니까 저도 노력할게요. 지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근데 저희 아빠의 결백을 3번이나 막았잖아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우진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바닥에서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아니다. 심전도 소리가 커졌어요. 태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태산. 지안 양 미안합니다. 정말. 지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셔야 해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지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하나로 겹쳐졌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쏟아지는 플래시 속 태산이 천천히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함성.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업 자금 횡령설 사실입니까? 태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아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우진이 구석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산은 한 장의 서류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제 전 재산을 서도현 명예회복 기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재단입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어요. 서도현 검사의 명예를 돌려드리며 저의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청계천 한켠 하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서도현 명예회복 기념재단 설립 기념식. 단상 앞 지안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한 사람의 참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혼자선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산.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용기를 낸 사람은 남겨진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박수가 번지고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때 재단 건물 위 커다란 현수막이 펼쳐졌다. 사람이 먼저다. 체면이 아니라. 윤태산. 우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의 손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이야 이제 됐지?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번지고 강물의 붉은 빛이 길게 흘렀습니다. 우진 씨와 지안 씨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꽃잎 몇 장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아, 응? 정말 아버지를 용서한 거야? 지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했다는 말이 너무 커서. 아직은 노력 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꿈을 꿔. 아빠가 감옥에서 울고 계신 꿈을.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우진 씨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 그게 이미 용서의 시작 아닐까? 지아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가야 조금씩 되는 것 같아. 잠시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노을이 그들의 얼굴에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아나.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두 집안의 화해이기도 하니까. 지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게. 우진이 지안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며 두 사람의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의 한강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엔 새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예식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문 밖엔 벚꽃이 날리고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지안 씨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태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씩 걸어나가 지안 씨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되겠나? 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당신 아버지를 대신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는 꼭 함께 걷고 싶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짱을 낀 두 사람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단상 앞. 태산 회장은 지안의 손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45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안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안도 답했습니다. 윤우진 씨, 저 역시 당신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힘들 때도요? 힘들 때도요. 아플 때도요? 아플 때도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도현 검사님 따님, 참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1년 후 서도현 인권재단, 재단 사무실 한켠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태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갚은 것 같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포개졌고 그 위로 벚꽃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45년이 걸렸지만 윤태사는 마침내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서지안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한마디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구독자님에게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